자, 볼게. 자, 요거 조금 새로운 유형이니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워둘 게 하나 있다. 일단 어떤 식이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기본 요걸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x의 개수가 뭐니? 1이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기울기가 1인 거, 이렇게 V자 모양이 나오면서 요 꼭지점이라고 얘기할게. 얘가 A, B다라는 거, 요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거, 요걸 좀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쟤는 고1 뿐만 아니라 고2,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합성을 여러 번 한다는 것을 보통 지수 쪽에다 올렸는데, 요번에는 약간 아래쪽으로 내렸죠, 숫자를. 3번 합성하는 거, n번 합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몇 번 합성하는 걸 했을 때 y는 1로 둘러싸인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F3 3번 합성해서 나온 그래프를 그리고, 얘는 F5 5번 합성해서 나온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y는 1을 그렸을 때 그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뭐니?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2번 합성하기도 쉽지 않은데 3번, 4번, 5번을 합성할 수 있겠니? 아니요. 자, 그래서 요거도 규칙 찾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자, 첫 번째. 일단 F1 갈게.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좀 작게 그릴게. 자, 꼭지점이 그러면 몇 콤마 몇이 되겠니? 이 식을 봤을 때 1,-1. 그렇지, 1,-1이 되겠지. 요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1,-1이면 여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요렇게 마이너스 1인 거, 기울기가 1인 거, 여기가 1,-1.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얘가 F1 그래프다. 자, 그러면 얘와 y는 1을 긋겠대. 자, 요렇게 y는 1을 그었을 때 요 도형의 넓이를 우리는 S1이라고 요렇게 표현을 하겠대.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얘가 1 증가하고 1 증가하고 여기 3. 그러면 여기 x값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지, 마이너스 1이지? 네. 죽을래? 아니요.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뭐가 돼? 4요. 4가 되고, 이 높이가 뭐가 되니? 4, 2.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니까 높이가 2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S1은 이거 두 개 곱해서 나누기 2 하니까 S1은 4이다. 이렇게 첫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됐니? 자, 일단 요거 그려놔, 빨리. 이걸 가지고 뭘 활용을 해야 돼, 지금? 간지러워. 왜요? 땀띠 났어. 아이고. 빨갛지? 겨울이요? 저 초이 때 났는데. 아니, 내가 원래 겨울에도 반팔 입는데 요번에는 너무 추워서 긴팔 입었는데 오늘 덥네. 간지러워. 긁으면 안 되는데? 호해드니까요. 아니, 호는 안 해도 돼. 요거는 지울게.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F2까지는 가볼 건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Fn의 x야. 그러면 F2의 x는 뭐가 되냐면, F2의 x는 F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네. 그러면 fx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1, x자리에 fx를 집어넣는 거다. 요게 F2의 x, F2의 x.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F2반 해보면은 그 다음도 규칙을 계속 찾을 수 있어. 자, 요 논리를 잘 봅시다. 얘가 fx, 지금 요렇게 그려진 요거야. 자, 그러면 fx를 1을 뺐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Y로 한 칸 내려가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한 게 요게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양수.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을 접어 올리는 작업을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또 내리는 거야. 그러면 f2x가 그냥 딱 끝나는 거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갈게. 자, 얘가 f1이래. 첫 번째 뭐 하라고? 1만큼 내리라고 했죠. 자, 그러면 1만큼 내려오면 요렇게 되겠네. 여기 3을 지나고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만큼 내린 거야.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번째 접어 올리겠지? 그러면 접어 올려가지고 얘를 아래쪽에 있는 얘를 접어 올리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이게 두 번째 단계. 2번. 자, 요게 1번. 그러면 세 번째 단계를 볼게. 세 번째 단계는 뭘로 하지? 흰색으로 할게. 세 번째 단계. 다시 분홍색을 1만큼 내리는 거야. 1만큼 내리면 얘가 이만큼 내려왔죠? 그러면 요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세 번째 단계. 자, 그랬더니 이제 흰색이 뭐가 되냐면 f의 2다 라고 이렇게 판단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y는 1을 다시 연장시켜서 이렇게 그어볼게. 이렇게 그었더니 결국 넓이가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삼각형 넓이 하나,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아까 전에는 넓이가 몇 개였니? 하나였지. 그러면 f2를 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 개 나왔니? 두 개가 나왔지. 그러면 아까 전에 넓이가 4였잖아? 그러면 S2는 뭐가 되겠니? 8. 그러면 S3은 몇 개 나오겠니? 16. 삼각형이 몇 개 나온다고? 3개 나오겠지. 하나씩 증가하는 거야. 12. S4는 16. S5는 20.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줘서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32가 정답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해야 돼. 여러 번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규칙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크게 그릴 걸 그랬네. 그리고 조금 잘못 내렸죠? 아, 맞네. 요 노란색. 요 높이가 똑같죠? 아까 전에? 이게 가장 어려웠지 않을까? 그래도 작년에는 조금 어려운 게 들어가긴 했네. 정답률 몇 표 예상하시나요? 요거? 네. 요거 1등급은 맞출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해본 사람은 이런 유형을. 일 내리고 접어 올리고 다시 1 내리고, 노란색 그래프를 1 내리는 거에 얘를 1 내렸죠. 노란색 그래프. 그 다음에 접어 올리는 분홍색이 두 번째, 다시 1 내려오는 거. 그럼 요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원래 노란색에서 요 부분 넓이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가 두 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 됐습니까? 딴 거는 뭘 한번 해볼까요? 혹시 좀 복잡해서 풀이를 같이 했으면 하는 것들. 8번. 자, 8번은 스매싱 레벨 3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줄게. 자, 코시-슈바르체의 부등식인데, 코시-슈바르체의 부등식은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x라는 문자의 개수가 a, y라는 문자의 개수가 b일 때 개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문자 제곱의 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코시-슈바르트의 부동식이고, 야, 얘도 마찬가지지. 첫 번째가 a, b, x, y 산술기하는 양수에서 출발하지만 얘는 실수에서 출발합니다. 실수.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등호 조건이 있겠죠. 등호 조건은 x의 개수분의 x 하고 y의 개수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잘 기록을 해 놓으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x의 최소값, 자, x의 최소값. 자, x의 최소값이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게 y하고 z에 관한 식. 요게 첫 번째로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무조건 할 수 없으니까 얘를 잘 생각해 놔야 돼. 자, 그렇다면 y하고 z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우리는 저 식에서 요게 중요하네. 요게 중요하네. 그랬더니 2y 플러스 2z라는 것이 1이다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1 마이너스 x제곱이다라고 요 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하. 됐습니까? 1 마이너스 x죠? 아무도 얘기 안 해, 씨. 됐지? 자, 그러면 잘 보면 요거를 봤을 때 어디 부분에 해당되니? 여기에 문자 제곱의 합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 할게. 2y 플러스 2z라는 거의 완전 제곱은 이상이다. 개수 제곱의 합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문자 제곱의 합 y제곱 플러스 z제곱. 요렇게 코시-슈바르트의 부등식을 먼저 쓸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얼마니? 8입니다. 8이지.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뭐라고 했니? 1 마이너스 x제곱. 얘가 뭐라고 했니? 1 마이너스. 그래서 yz에 대한 코시를 쓰고 x에 관한 식으로 2차식으로 바꿔주는 작업. 자, 그럼 얘가 8 마이너스 8x 제곱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고 1 마이너스 2x 플러스 x 제곱이 이렇게 됐네. 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9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되겠네? 네. 마이너스 7이 0 이하. 그러면 여기가 9x, x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뭐 와야 되나? 위에 위에 7이 오고 아래 마이너스 1이 와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7보다 이상이고 x의 값이 1 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9분의 7. 이렇게 딱 나오네. 코시. 필기합시다.
그래도 작년에는 레벨 3 문제도 몇 개 갖다 놨다. 나쁘지 않네. 그래서 채원이 언제 가는 거야? 7시? 오케이. 호준이 언제 가는 거야? 저 10시? 10시? 견딜 수 있겠어? 아, 선생님이 있으면 와, 일요일 날은, 지금은 4개 학교에 12명. 근데 일요일 날은 1개 학교인데 13명. 1대 13의 비율이네요. 성일고 13명이 냈어. 선생님 많이 없어요? 어. 다른 번호 얘기해 볼래? 11번이요. 자,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일단은 가볼게. 얘가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얘기 되겠지? 똑같아야 된대. 그럼 낫이래. 그럼 여기다가 낫을 붙이면 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냅둬봐. 여기도 지금 요렇게 돼 있지. 여기 해석은 뭐만 잘하면 되냐면 요거야, 요거. 얘가 곱해져 있어. 요 식을 한번 생각해 볼래? 인수분해가 되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함수에서 2차 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해 공식 아닙니다. 근과 계수, 아닙니다. 판별식, 판별식이야, 무조건. 판별식을 생각해봐. 4분의 D 써볼게.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이 0보다 작지. 허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X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 이 모든 값들의 부호는 뭐가 되겠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요 값이 무조건 플러스래. 그러면 이 값이 뭐여야지 0보다 작겠니? 마이너스 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식이 서로 같다. 그러면 K 값은 얼마가 되겠니? Y 마이너스 2 들어가야 되지 않니? 마이너스 2요. 저기 그 상수항 쪽에. 아, 상수항 쪽이요. 마이너스 2 들어가야 되겠네. 왜 웃어? 그래서 답은 3번. 다른 해석을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약간 혼돈을 주는 문제야, 이거는. 말장난 문제. 이것도 되게 신경 많이 쓴 문제다. 정성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이 문제를 꼬아낼 수 있는 정도 되는 거네. 지금 했던 세 문제 정도가 어렵지 않았을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저 23번. 자, 잘 보세요. F에도 미지수 K가 있고 Y에도 미지수 K가 있다. 우리는 보통 두 식 중에 하나에는 미지수가 없는 식이 있어서 완전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지. 근데 두 식 다 K에 관한 미지수가 존재 안 해? FG가 나왔는데 뭔가 찾아낸 게 있습니까? 역함수일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고 F와 G는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XY 바꿔서 Y는 꼴로 고치면, 그래서 이거를 찾아낸 사람은 쉽게 풀 것이고 서로 역함수 관계. 그래서 얘가 F의 역함수 X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기본으로 가볼게.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은 f와 뭐와의 교점과 똑같다? y는 x와의 교점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무리함수가 쉽겠니? 2차 함수가 쉽겠니? 2차 함수가 쉽죠? 무리함수면 제곱을 해야 되니까. 제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는 일단 y는 x까지 그려놓고 출발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겠대. 자, 그러면 얘를 잘 봤을 때 x제곱이 있고 얘는 상수야. 그러면 얘가 0,6분의 1k 이렇게 되면서 아래로 볼록이 되는 요렇게 되겠네. 그런데 k 값이 0 이상인 부분 남기니까 요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0이라는 것은 y축의 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도 마찬가지네. 0 이상인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지? 당연히 여기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하나밖에 나오니까 안 되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에 꼭 원점이 꼭지점이면서 이렇게 되면 교점이 두 개 나오니까 맞네? 그럼 결국 얘가 1번 그림은 얘가 뭐일 때? 0,0일 때. 그래서 k 값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0 이상이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점점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또 안 되냐면 얘가 이렇게 했다가 접하는 건 안 되고 더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요 사이면은 교점은 두 개가 나오는 게 맞으니까. 괜찮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연립을 하는 거야. 6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1 k 얘와 y는 x 이거를 연립하겠죠? 그럼 6을 곱해서 저쪽으로 넘기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지. 그럼 k 값은 뭐 해야 되겠니? 9. 그렇지. 9보다 더 작다 k 값은. 그래서 모든 정수 k 값의 개수는 몇 개니? 9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 근데요, 그 뭐지? 원래 그 무리식을 이차함수로 바꿀 때 정의역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6분의 k보다 그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분의 k보다 크다? x가 0과 같은 게 아니라? 무리함수식에서는 그렇지. 근데 그 역함수에서 바꿀 때도 6분의 k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치역을 가는 거잖아. 무리함수가 여기가 6분의 k, 0 이렇게 되지. 그럼 치역은 0 이상이니까 역함수에서 x는 0 이상 이렇게 가버린 거야. 응? 아, 내 풀이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필요 충분 조건이 어려우면 그냥 필요충분 조건은 그냥 같은 거. 아니 그 필요 조건 충분. 그 유형만 뭐 또 문제지를 다시 한번 봐야지. 스매싱이 있는 거. 뭐 엄청 많잖아, 문제. 다시 가서 봐야지. 10번은 틀린 거. 아, 네가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 다 필기가 됐니? 다른 문제 또 있습니까? 뭐 다 된 사람은 딴 거 해도 돼. 자, 21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 조금 더 쉽습니다. 보통 무리함수와 직선이 나왔을 때는 시작점을 지날 때, 접할 때 이 두 가지를 했지만 얘는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키워드는 1사분면에서 만나는, 그래서 1사분면의 그림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누가 질문했지 이거? 태연아,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니? 1,5. 자, 근데 여기서 이 식을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해놓을 거야. 근데 요 식을
이렇게 변형해놓고 생각하면 그리기가 좀 쉽다, 그지? 자, 그러면 1,5. 자, 1,5 여기 있고. 몇 사분면 그래프니? 마마니까 3, 4분면 그래프 맞지?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얘가 이렇게 위로 지나갈지 아래로 지나갈지를 모르잖아. 아, 이따가 필기해, 이따가. 중요한 건 듣는 게 이해가 뭔지야. 안 적어도 돼, 솔직히. 그러면 x절편보다 우리는 항상 y절편이 중요한 거야. y절편은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잖아? 그럼 얼마 나오니? 2가 나오겠네?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 그래서 여기가 0,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1, 4분면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1, 4분면에 있는 그림. 얘는 빼야 되겠지? 1, 4분면이 아니니까 요거하고 만나게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야. 괜찮지? 자, 그럼 두 번째라는 것은 직선을 판단할 건데 직선을 봤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는 직선이고 얘가 y절편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만나겠대. 그러면 만나니까 이거일 때 만나고 상관없고 더 내려가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되고 더 올라가면 요 사이에서는 1, 4분면에서 만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요때는 y절편이 2야. 그래서 k 값이 2보다는 더 크고 2야. 그러면 1,5를 지날 때 그럼 1,5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여기다 1 집어넣고 5 집어넣고 그러면 k 값은 6이 되겠죠? 그래서 6 이하다. 이렇게 하는 게 최종적인 정답.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그래서 답은 15요. 18이요. 3을 못 봤습니다. 뭐 간단한 거 손풀이로 고칠 사람들은 고치다가 그냥 나는 설명 듣고 싶다 하면 설명으로 하고 빨리빨리 자기 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기출은 끝이에요. 아니 더 있는데 기출을 더 안 풀고 나는 학교 책 교과서 뭐 부교재를 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근데 이런 거 풀이할 때는 그래도 좀 쳐다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집에 가게? 제가 충전기 좀 달라고. 여기 있잖아. 집에 충전기가 들어가? 다 그랬니? 그랬니? 자 다른 거. 에어팟 충전시킬 수 있어요? C타입 아니야? 표 가져가서 하면 되잖아. 어. 아, 언제는 안 가져간 것처럼 얘기한다? 보조 배터리 어, 보조 배터리. 충전기 있어가지고. 다음. 네. 딴 거는 없니? 20 몇 번? 25번? 자, 한번 들어놓도록 하시죠. 자, 원래는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1대1 대응. 그러면 전체 함수의 개수는 6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런데 정의역 A에서 A로 가는 건데 한 원소에게만 저식이 성립해야 되겠대. 그러면 우리는 1번 단계로 이 중에서 1, 2, 3, 4, 5, 6 중에서 여기에 집어넣을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1번 단계,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맞니? 아니요. 왜? 모든 시기적에 다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요. 한 개. 1 집어넣으면 F1, F3 되지? 2 집어넣으면 F2, F4 되지? 3 집어넣으면 F3, F6 다 있잖아, 그지? 근데 4 집어넣으면 F4, F6 했지? 5 집어넣으면 F5, F7 F7은 없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네 개.
그렇죠? 1, 2, 3, 4 중에 집어넣을 4가지. 이것 때문에 애들이 좀 많이 틀리죠? 잘 판단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산해야 되겠는데, 이제. 안 돼요. 난 저렇게 안 풀었는데. 아니, 뭐, 함수의 개수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야. 동생하지 말고, 채민이한테 그래, 씨. 채민아, 제가 뭐라면 나한테 데리고 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4개 중에 어떤 숫자를 선택해볼까? 저 3 좋아합니다. 3 써볼게. 그럼 여기가 3 되고, 얘가 5가 돼버리겠네, 그지? 네. 자, 그러면 F3-F5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니? 6, 1. 두 번째 단계, 5 차이 나는 것은 6하고 1밖에 없으니까 그냥 결정이 나버렸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 자, 그럼 우리가 할 것은 F5는 6으로, 그 다음에 F3은 1로 결정이 났네, 그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걸 생각해야 돼. 이거와 이거와 이거, 이 4개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얘네들도 대응을 해줘야 되지. 식이 뭐가 될까? 4개에서 4개로 가는 1대1 대응이지. 그럼 뭐가 되겠니? 4P. 4팩토리얼 되겠죠? 네. 그래서 24. 그래서 최종적으로 1번 단계에서 4가지 곱하기 2번 단계에서는 한 가지가 밖에 없었으니까 필요 없고, 여기다가 24. 얼마니? 96입니다. 96.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아까 전에 뭐 시간 없어서 다 못 푼 거랑 뭐 이제 풀이는 대충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손풀이 보면서 조금 합시다. 그리고 딴 거 할 사람들 딴 거 하시고.